원피스 1082화의 제목은 가지러 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인물은 크로스길드의 리더 버기이며 버기가 찾고자 하는 것은 원피스입니다. 그렇기에 1082화는 버기가 본격적으로 해적 레이스에 참전하는 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82화의 표지 연재를 살펴보면 초파가 제우스를 솜사탕으로 착각하여 제우스를 물어뜯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빅맘의 생존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우스는 살아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정되었으며 나미의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가 제우스를 물어뜯고 있는데 제우스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밀지모자 일당의 서열은 짬순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밀지모자 일당은 루피를 제외하면 수평적인 관계이며 루피도 유사시가 아니라면 모두 친구같이 지내기에 밀지모자 일당에는 서열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길드가 결성된 이후 크로스길드는 세간에서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미호크, 버기, 크로커다일이 뭉쳤다는 점이지만 크로스길드에서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걷는 것 역시 사왕으로 불리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크로스길드가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세상에 혼란이 찾아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군본부 중장 중 한 명인 티본이 민간인에 의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해군의 사기 저하와 민간인들의 테러 조장을 막기 위하여 세간에는 티본 중장이 죽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티본 중장은 매우 정의로운 인물이며 오직 평화만을 생각하는 인물이기에 독자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군본부에서 추루와 센고쿠는 티본이 사망한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티본이 사망했다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범인은 찾았나? 라고 물었고 추루는 몰라, 범인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말고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분노하며 말세야 오추루짱, 지켜야 할 시민에게 등을 찔리고 못해먹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루는 해병에게 현상금을 걸면 돈에 혹하는 건 해적만이 아니지, 사건이 일어난 페페 왕국은 연간 1000명 이상의 아사자가 나오니 빈곤과 돈은 사람을 바꾸지 라고 말하며 가난을 견디지 못한 페페 왕국의 시민이 결국 티본을 죽여버리며 현상금을 받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추루는 침착하게 티본을 죽인 인물을 예상한 이후 범인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걸 노린 거라면 천냥광대를 만만히 봤던 거야 라고 말하며 버기의 위험성을 고평가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시민에게 죽을 공포를 짊으면서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할 수 있을까? 크로스길드는 빨리 치지 않으면 해병들의 사기 저하와 해군의 약체화는 피할 수 없겠군 이라고 말하며 크로스길드의 존재만으로 해군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지금 해군에게 가장 위협되는 세력은 단연코 크로스길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히나가 나타났고 센고쿠는 히나가 거프와 함께 레벨리 회의에 경비를 섰다는 것을 알았기에 히나에게 오 히나 거프 못 봤냐, 새로운 맛의 전병이 나왔다만 이라고 말하며 거프가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히나는 며칠 전에 코비를 구하러 가겠다고 아마 소드와 함께 쿠자쿠도 라고 말하며 거프와 소드, 쿠자쿠가 하치노스 섬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와 추루는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거프의 둘도 없는 친구이며 추루는 자신의 손녀 쿠자쿠까지 하치노스 섬에 있기에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센고쿠와 추루가 하치노스 섬으로 향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크로스길드의 거점인 신세계의 칼리 이바리 섬에 티본 대령을 잡은 장본인이 나타났고 티본 대령을 잡은 인물은 어느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용케 바다를 건너왔군, 잘했다, 뒷사회의 제왕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악의 거성 탄생하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노인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지킨 버기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버기는 당연하지, 너는 해군본부의 중장을 한 명 없앤 악의 카리스마다. 사건 당일 해병들은 패닉이었지. 놈들한테 걸리면 참수 확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겁먹으며 이제 평생 가족과 만나지 못해도 일가족이 굶어 죽는 것보단 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걱정 마라, 너는 내가 해적으로서 돌봐주마 라고 말하며 자연스레 노인을 크로스길드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이날 찾아온 인물이 노인이 아니라 전력을 갖춘 강자라면 버기는 고작 몇 억베리로 해군본부의 중장을 죽일 수 있는 강자를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이를 보면 버기의 사업 소환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너 알고 있는 거냐, 사왕 천냥 광대 버기님은
어중이 떠중이 해적은 아련도 못하는 높으신 분이라고. 잘 봐더라, 저게 진짜 버기입니다. 진짜 버기 라고 환호합니다. 버기가 노인을 크로스 길드에 합류시킨 이후 버기의 수하들이 버기를 찬양하고 있던 찰나에 크로스 길드의 조성공이 나타나 실례합니다 질버기님 이라고 말했고, 버기는 누가 질버기냐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참고로 버기는 과거에도 부하의 말을 멋대로 오해하여 부하를 숙청한 적이 있을 만큼 말귀가 어두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길드의 조성공은 완성됐습니다. 크로스 길드의 배가 라고 말했고, 버기는 곧바로 새로운 배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배는 마치 서커스장처럼 화려했으며 뱃머리에는 버기의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배는 누가 봐도 버기의 배이며 크로스 길드의 수장이 버기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길드의 진짜 실세들은 크로코다일과 미호크였고, 크로코다일과 미호크가 이런 배를 탈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버기는 배를 보자마자 매우 당황하였고, 버기의 안 좋은 예감대로 곧바로 크로코다일과 미호크가 나타났고,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는 왜 우리가 이런 배에 타야 하는 거냐, 회의실로 와라 라고 말하며 버기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버기, 크로코다일, 미호크와는 달리 크로스 길드의 선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 새로운 배를 최고의 배라고 칭합니다.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는 버기를 회의실로 호출한 이후 버기를 흠신 두들겨 팬 이후 버기를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일부 독자들은 이건 회의실이 아니라 범죄도시에 나오는 진실의 방이라고 말하며 버기를 동정합니다. 크로코다일은 크로스 길드의 세간의 인식은 상승 중이다. 해군도 슬슬 이 위협을 깨닫기 시작했겠지. 우리의 유토피아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사국가다. 그걸 위해 필요한 건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압도적인 힘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크로코다일과 미호크의 목적이 안정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한 인생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 뒤 크로코다일과 미호크의 대화에 끼어들며 그 말씀 말인데요, 이제 나를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너희 그러고도 해적이냐, 그런 어중간한 건 바라고 자빠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놀라며 뭐냐, 자포자기냐 라고 말합니다. 버기는 크로코다일과 미호크의 대화에 끼어들며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건 진정한 해적이 아니라고 말한 뒤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들었잖아, 지금 세간에선 빨간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 녀석도 나도 해적왕의 배에 탔었지만 라프텔에는 사정이 있어서 가본 적이 없어. 너희 옛날에는 뭐가 되고 싶었지? 나는 옆에 있던 샹크스가 너무 유망해서 꿈같은 건 진작에 버렸어 라고 말하며 자신과 샹크스의 과거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샹크스의 과거의 상이 시작되었고, 시점은 24년 전 골드로저의 공개 처형식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네가 말했잖아 샹크스, 라프텔은 언젠가 자신의 배로 간다고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샹크스는 로저에게 언젠가 자신들의 배로 라프텔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마음이 바뀌었어, 지금은 딱히 그럴 생각은 없달까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매우 당황하며 내가 잘못 봤어 샹크스, 차세대의 왕은 네가 아니었냐고 라고 생각하며 야망을 버린 샹크스를 보며 매우 실망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버기에게 나랑 같이 가자 버기 라고 말하자, 버기는 야망을 버린 샹크스와 같이 갈 수는 없었기에 너 같은 놈의 부하는 질색이라고 멍청아, 얼간이 너 잊진 않았겠지. 내 보물지도를 잃어버린 거 아직 용서 안 했어.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린 적이야 라고 말하며 도망갑니다. 하지만 버기의 속마음은 샹크스가 로저의 뒤를 잇기를 원했던 것이었으며 샹크스를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버기는 샹크스와의 과거를 떠올린 이후 그 샹크스가 움직였잖아, 대체 뭐야 이제 와서. 나도 운으로 사고로 지금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그렇다면 내가 해적왕이 되고 싶어. 힘, 부 전부 손에 들어와 가지러 가자고, 이 세상의 보물의 정점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곤 하지만 이 정도로 주제를 넘을 수 있다니, 아무 계획도 준비도 없이 해적은 비즈니스라고 라고 말하며 여전히 자신은 해적왕이 되고 싶진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니놈의 이빨림에 우리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빨간머리, 검은 수염, 밀짚모자, 저놈과 싸우기라도 하라는 거냐? 라고 물었고, 버기는 앞지르면 된다고, 보물은 쟁탈전이야. 이 말을 들은 해적들은 모두 원피스를 찾아서 바다로 뛰어들었어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 되기 위해 굳이 모든 상황을 꺾을 필요는 없으며 원피스를 먼저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저도 당시 최강이었던 흰수염, 시키, 빅맘 등을 모두 꺾진 않았으며 먼저 원피스를 찾아내며 해적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 제지할 틈도 주지 않고 전보벌레를 통하여 크로스 길드원 모두에게 너희들 너희 말이야 뭘 꿈꿔서 바다로 나온 거냐, 다음 순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의 목숨이 외치고 있지 않느냐, 현실에 안주한 얼간이들아 가장 원하는 것을 손에 뻗어라, 너희에겐 내가 있다, 가지러 간다 원피스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는 분노했지만 이 둘을 제외한 크로스 길드의 선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버기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리고 해적의 본질을 파악한 뒤 누구보다 높은 야망을 가진 버기야말로 진정한 크로스 길드의 리더라고 볼 수 있으며 바다의 황제 사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부는 레벨리 회의에 난입한 이후 혁명군의 간부들과 함께 쿠마를 구출한 이후 루루시아 왕국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무의 폭격에 휩쓸린 것처럼 묘사되었으나 사부는 다행히도 히무의 폭격 당시 루루시아 왕국에 있지 않았고 성공적으로 혁명군에 복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새로운 간부들이 공개되었고 이들은 각각 동서남북을 담당하는 간부들이었으며 이름은 지론, 겐보, 아히루, 우시아노입니다. 그리고 사부는 혁명군의 본거지에 복귀한 이후 이벤을 루루시아에 배야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모두 쉬게 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루루시아 왕국에서 혁명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모두 데리고 왔고 우유소녀라고 불리우는 모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드래곤 이완코브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간 이후 자신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듣기만 해도 위험한 얘기라고 경고한 이후 성지 마리조아에서 벌어진 진실을 전부 얘기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이야기에는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인 인물인 이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드래곤이 이무의 정체를 아는 순간 혁명군과 세계정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피스 1083화의 표지 연재에는 도플라밍고가 등장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나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병아리 한 마리를 자신의 털옷을 사용하여 구조해준 것으로 보이며 병아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며 머리에 혹이 생기자 꽤나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병아리에게 반창고를 붙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도플라밍고가 의외로 상냥한 부분이 있자 꽤나 놀랐으며 오랜만에 등장한 도플라밍고를 보고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크로커다일이 표지 연재에서 강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으로 오랜만에 등장한 이후 크로스 길드에 합류하며 비중이 커진 사례가 있기에 도플라밍고가 새를 돌봐주는 표지 연재 역시 도플라밍고 재등장을 암시하는 표지 연재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플라밍고가 루피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기에 재등장할 타이밍이 녹록치 않으나 도플라밍고는 존재만으로 세상을 뒤흔들 마리조아의 국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이 떡밥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재등장해야만 합니다. 또한 과거 로저의 처형식을 지켜본 5명의 호걸들이 크로스 길드에 합류한다는 떡밥이 있으며 공교롭게도 버기가 해적왕 레이스에 공식적으로 참전하며 크로스 길드도 전력 보강이 시급해진 상태이기에 도플라밍고가 재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모종의 이유로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도플라밍고가 크로스 길드에 합류할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사보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혁명군의 대장들을 이끌고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목적은 천룡인의 심보를 파괴하며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와 쿠마를 탈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조아의 식량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인 천룡인의 심보를 파괴하며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혁명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치외 법권과 같은 천룡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며 더 이상 천룡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를 해방하는 건 역시 천룡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며 과거 피셔 타이거가 해낸 것처럼 혁명의 등불을 밝히고 자연스럽게 전력을 보강하는 데 의의를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쿠마의 탈환은 혁명군의 핵심 전력인 쿠마를 천룡인으로부터 되찾아오며 전력을 보강하며 천룡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데 의의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조아의 식량고를 파괴하고 보급로를 막아버리는 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전쟁을 살펴보면 보급로가 막힌 진영은 반드시 패배했으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의 식량을 고갈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혁명군의 세 가지 목적을 보면 혁명군이 본격적으로 세계정부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정부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보는 자신이 세 가지 목적을 모두 이뤄냈으며 성공적으로 혁명군으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고, 드래곤은 사보에게 그래 세계는 충분히 주목했다. 해군의 중요한 전력도 휘말려준 덕분에 말이야. 그동안 우리의 입김이 닿는 12개의 나라에서 시민은 반란을 일으켰고 그중 8개의 나라에서 혁명을 성공시켰다. 라고 말하며 사보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며 전 세계에서도 혁명군의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그중 8개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8개 국가라고 말해도 그중 하나 루루시아 왕국은 수수께끼의 소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루시아 왕국이 소멸된 이유는 임과 직접 나서서 루루시아 왕국을 괴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루루시아 왕국과 동시에 혁명을 일으킨 7개의 국가 역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만을 소멸시킨 것을 보면 아직은 이무가 모종의 이유로 나머지 7개 국가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계속하여 말을 이어가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혁명에 성공한 7개의 국가는 현재 정부에게 천상금 상납과 자원의 유출 전부를 거부하고 있지 라고 말하며 7개의 국가가 세계 정부로에게 일종의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세계 각지에서 혁명군은 정부의 운반선을 습격해서 마리조아로 가는 물자의 흐름을 막고 있지 그 높이 때문에 마리조아는 무적의 요새라고 불리지만 군량 공세에는 버틸 수 없겠지. 뼈저리게 느껴봐라. 돈도 식량도 없는 생활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 역시 거의 확실하게 모든 물자를 막은 건 아니지만 효과는 나오겠죠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혁명군이 3가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세계정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말하였으나 세계정부에서도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싸움은 그때부터다 라고 말하며 아직은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 불과하며 자신들이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세계정부에게 큰 타격을 주었기에 신의 기사단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신의 기사단은 아직 자세한 정보가 드러난 집단은 아니나 전군 총수 콩, 천룡인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고위층 집단이며 천룡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는 집단임이 공개되었기에 지위상으로는 해군과 사이퍼폴보다도 높은 집단입니다. 또한 신의 기사단이 지키는 신이라는 존재는 세계정부의 왕 이무로 추정되기에 신의 기사단은 이무의 직속 수하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에도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세계정부의 최후의 보루일 것이기에 당연히 무력이 매우 강력한 집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의 실루엣이 일부 공개되었는데 샹크스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인물이 있어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샹크스 배신설, 흑막설, 쌍둥이설 등 샹크스를 둘러싼 의혹들이 더욱 커져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를 닮은 신의 기사단 외에도 록스를 닮은 신의 기사단과 우주인처럼 생긴 신의 기사단도 존재하기에 독자들은 신의 기사단의 정치와 무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완코브는 임무를 성공하고 복귀한 사보에게 사보 아니 염제보이 지금 가장 노려지는 건 너야 라고 말했고 사보는 받아들이기 힘든 걸 그 이름 이라고 말하며 염제라는 칭호에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실은 둘째치고 코브라왕 암살 사건이 너를 히어로로 치켜 세워줬다. 세간의 반란 분자들 입장에선 세계정부에 얽히는 자들을 모두 한데 묶어서 물론 쳐내야 할 악정을 펼치는 왕도 있지만 세상에는 올바르고 유능한 왕도 많지. 알라바스타의 코브라 왕은 그 중에서도 인덕이 있고 뛰어난 군주로서 유명한 남자였지만 정보는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법이야 라고 말하며 공교롭게도 사보가 코브라를 죽인 인물로 누명을 쓴 것이 혁명의 등불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코브라 왕에겐 미안하지만 혁명의 화염이 그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이완코브는 코브라를 죽인 범인이 사보라는 특종이 담긴 신문을 보며 그날의 진실에 대하여 설명해달라고 말했고 세간에서 코브라가 악덕한 왕으로 알려졌을지언정 자신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사보가 코브라를 죽이지 않았다고 믿으며 사보에게 코브라를 죽인 진범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레벨리 회의가 개최되던 시기 성지 마리조아에 침입자가 발생하였고 침입자는 사보와 혁명군의 군대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조아는 평범한 루트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하기에 과거에 마리조아를 침입한 고대 로봇 정도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조아의 침입자가 발생하자 마리조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해군과 사이퍼폴 등에게 빨리 침입자를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군이 나타나기도 전에 혁명군은 식량고와 천룡인들의 신보를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대피를 하고 있었고 한 천룡인은 자신의 노예에게 역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라스가 나타나 천룡인의 총을 빼앗아버리며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고 거리의 동쪽으로 도망치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이퍼폴은 혁명군을 막기 위하여 카라스를 포함한 혁명군에게 총을 발포하였으나 카라스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이퍼폴을 모조리 제압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카라스가 검댕 열매 능력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성지 마리조아의 침입자가 발생하자 근처에서 경비를 서던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나타났고 혁명군의 군대장 린드버그는 재빠르게 노예들을 해방시켜 도주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해군대장 후지토라를 막아서기 위하여 노예를 해방시킨 이후 곧바로 후지토라를 공격하였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쿠규가 나타났고 로쿠규는 곧바로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몰리가 나타나 로쿠규를 막아섰고 싫다 정말 이 남자 화를 너무 쉽게 내잖아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니들이 거리를 부수니까 그렇잖아 너희의 리더는 어디로 갔지? 라고 말하며 몰리와 대치합니다. 그리고 천룡인 한 명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로쿠규 니놈 천룡인들 중 누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바로 사형이다이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속으로 진짜 귀찮게 빨리 비키기나 하라고 라고 말하며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천룡인을 보며 속으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지토라는 마리조아를 향해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려 혁명군을 제압하려 했고 로쿠규는 후지토라에게 후지토라 너 뭐하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후지토라는 운석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그럼 안되잖아 멍청아 라고 말합니다. 만약 로쿠규가 후지토라를 말리지 않아서 후지토라가 마리조아의 운석을 떨어뜨렸다면 천룡인의 대다수가 죽었을 것이며 성지 마리조아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독자들은 앞에서는 몰리의 방해가 뒤에서는 천룡인의 윽박이 옆에서는 후지토라가 트롤짓을 하는 상황을 보며 로쿠규를 보며 불쌍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혁명군의 군대장들이 마리조아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이 사부는 마리조아 내부로 진입하였고 쿠마를 해방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로즈워드 성과 차를로스 성이 쿠마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쿠마를 구출해오려 합니다. 그리고 차를로스 성은 아직도 시라우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며 시라우시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아버지 쿠마를 찾아 마리조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비비는 차를로스 성이 용궁왕국의 공주 시라우시마저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하는 것과 사이퍼폴이 이를 묵인하는 것을 보며 사이퍼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거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로브루치는 자신이 경호를 맡아주겠다고 말했고 비비는 너희들 지켜주지 않았잖아 시라우시를 알고 있지 그 아이는 분명 또 노려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비비 역시 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차카와 페루에게 비비의 경호를 맡긴 이후 오로성과 면회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금방 끝나겠지만 앞에서 기다린 건 지루하겠지 비비의 호의를 부탁한다 아직까지도 말괄량이라 걱정이구나 라고 말하며 차카와 페루에게 자신을 기다리지 말고 비비를 경호하러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코브라는 자신의 딸과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오로성과 최후의 단판을 지으려 했으며 결국 그 이후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84화의 표지연재에는 이벤트 표지연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2개의 표지연재가 삽입되었고 첫 번째 표지연재는 루피가 마치 해적왕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루피는 왕이라고 적힌 문구가 있는 해골을 들고 있으며 화려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모자 속에도 밀짚 모자는 잊지 않고 쓰고 있기에 루피가 밀짚 모자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보물과 칼도 들고 있는데 이 칼은 조로가 좋아할 것이며 보물은 나미가 좋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 연재에는 원피스의 인기 여성 캐릭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나미, 행콕, 페로나, 울티, 야마토, 로빈, 비비 등 원피스의 거의 모든 인기 여성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가져간 인물은 나미인데요.
그리고 유심히 살펴볼 점은 나미의 옷에 웨더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나미는 과거부터 꾸준히 날씨와 기후를 이용하여 전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제우스를 얻기도 하였기에 이는 나미가 성장할 것이라는 떡밥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비로소 웨더퀸, 즉 날씨의 여왕이 되며 나미가 더 강해질 것이란 걸 암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부는 혁명군의 군대장과 함께 마리조아를 침공했고, 혁명군 군대장들이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마리조아 판게아 성내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자신을 발견한 판게아 성내의 경비병들을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쿠마를 구출하기 위하여 마리조아에 침입한 보니 역시 판게아 성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보니는 사보를 발견한 이후 사보지 라고 말하며 사보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사보는 주얼리 보니를 알아봤고, 보니는 눈치가 빠른 애 목적도 같을지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보와 보니의 목적은 쿠마 구출로 일치되기에 사보와 보니는 자연스럽게 아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보와 보니는 동행하게 되었고, 사보는 성공적으로 노예 수갑의 열쇠를 탈취하였고 곧바로 쿠마를 구출하러 갑니다. 그리고 사보는 쿠마씨에게 딸이 있다는 건 들었어 라고 말하며 보니가 쿠마의 딸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보니 역시 나도 혁명군의 기사는 항상 쫓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신용하겠어, 아빠의 신병을 부탁해 라고 말하며 혁명군을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카라스를 호출하여 노예수갑 열쇠를 건네주며 열쇠를 전해 몰리에게도 전해줘, 쿠마씨랑 노예들의 수갑을 풀면 그대로 본부로 돌아가, 임무는 완료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열쇠를 받아간 이후 사보 너는? 이라고 물으며 사보 보고 언제 탈출할 것이냐 물었고, 사보는 볼 일이 끝나면 나중에 쫓아갈게 라고 말하며 자신은 아직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보는 카라스에게 열쇠를 건네준 이후 보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지 보니? 라고 물었고, 보니는 에그헤드로 가서 베가펑크에게 아빠의 의식을 되찾는 방법을 물을 거야. 그게 불가능할 땐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판게아 성 내부에 경비병들이 나타났고, 사보는 순식간에 보니를 안고 공중으로 점프하여 정체를 숨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사보에게 속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판게아 성 내부 경비병 한 명은 이상한데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이 탑의 위병이 또 줄었지, 이렇게나 넓은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경비병은 뭐야 넌 모르는 거냐, 그런 건 보통 그거야, 봐버린 녀석, 환상의 방 이라고 말하며 판게아 성 내부의 경비병의 수가 부족함에도 계속하여 경비병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상의 방에서 어떠한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그 말을 들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천룡인들의 왕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판단은 적중했고, 사보는 마리조아에서 이모라는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보니와 함께 무사히 판게아 성에서 빠져나온 이후 에그헤드는 신세계, 우리들은 반대쪽 바다야, 무운을 빌게 라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하였고, 보니는 마음이 복잡하네, 혁명군이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라고 말했고, 사보는 구하고 싶은 사람은 같아 라고 말하며 자신과 보니는 쿠마를 구출하고 싶어하기에 일시적으로 동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코브라는 레벨리 회의에 참석한 이후 오로성과의 독대를 요청하였고, 오로성들이 이를 수락하며 권력의 방에서 오로성과 코브라의 독대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뭘 듣고 싶지 알라바스타 왕국 국왕 코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세계정부라는 조직은 800년 전 20인의 왕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세계의 창조주로서 일족이 이 마리조아의 이주, 이윽고 천룡인이라고 불리며 800년간 세계의 정상에 군림하고 있지. 내부에서 20인의 왕들은 어디까지나 평등하며 한 명의 독재자가 태어나지 않도록 일부러 허의 옥자를 만들어 아무도 이곳에 앉지 않는 것을 맹세하며 왕들이 가진 20자루의 무기로 이를 둘러쌌다. 한편 왕족을 잃은 20개의 나라에선 새로운 왕이 선출되어 현재에 이르지. 따라서 최초의 20인 그 이름을 잇는 왕족의 이름은 조국에는 남아있지 않아. 하지만 알라바스타는 다르다네. 당시의 왕이었던 네팔타리 가문의 여왕 릴리는 최초의 20인의 이름을 남기면서도 천룡인이 되지 않았고, 알라바스타로 돌아와 지금의 네팔타리의 이름은 조국에 계속 남아있지. 따라서 정확하게 옥자를 둘러싸는 무기는 19자루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의 말을 요약한다면, 네팔타리 가문의 릴리는 과거 800년 전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 중 한 명이었으나
마리조아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알라바스타로 돌아왔기에 네팔탈이 릴리라는 이름이 알라바스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이 사실은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며 알라바스타의 왕국이라면 알 수 있는 정보이기에 말한 대로만 그게 어쨌다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코브라 왕은 알라바스타를 포함한 세계의 역사를 언급하며 네팔탈이 가문이 마리조아로의 이주를 거부했다면 반드시 알라바스타에 네팔탈이 릴리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브라는 나라의 남은 오랜 서적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전부 읽었다.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공백의 100년 이후의 문헌에 쓰인 역사뿐이다만 없단 말일세. 릴리 여왕의 이름이 그녀는 알라바스타 왕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릴리 여왕의 남동생이 그 이후 알라바스타를 통치했지. 그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가? 라고 물으며 릴리 여왕의 이름이 알라바스타에 남겨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며 어쩌면 릴리 여왕이 알라바스타로 돌아오지 않고 마리조아에 남아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릴리 여왕은 단순한 창조주 중 한 명이 아니라 이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거나 어쩌면 이무 본인일 수도 있기에 릴리 여왕이 어떠한 이유로 알라바스타로 돌아오지 않았던 건 원피스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뭔가 했더니 800년도 전의 이야기. 확실히 네팔탈이 가문의 왕만이 이곳이 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만 우리들도 나라로 돌아간 거라 생각했던 그 이유도 동양도 아주 먼 옛날의 일. 알 여지도 없지. 미안하네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이무도 엿듣고 있었기에 코브라와 오로성의 대화는 단순히 오로성과 한 국가의 왕의 대화가 아니라 거대한 사건의 전말이라고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브라가 오로성과 대화를 나눈 이후 세계정부에 의하여 제거되며 혁명의 등불이 타오르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코브라는 오로성에게 그럼 D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 간디는 경계하며 어째서 그걸 묻지? 라고 말합니다. D의 일족은 신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일족이며 800년 이상이나 꾸준히 세계정부에 대항하며 늘 폭풍을 일으킨 일족이기에 현 시점 세계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일족이며 제거하려는 일족인데 코브라가 D에 대하여 묻자 오로성들은 꽤나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실은 800년 전 그녀가 남긴 짧은 편지가 대대로 왕가에 내려오고 있다만 이라고 말하며 800년 전 유일하게 마리조아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행방이 묘연해진 릴리 여왕이 남긴 유일한 기록이 D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차를로스 성은 시라우시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며 시라우시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했으나 묘스가르드 성이 이를 제지하며 결국 시라우시를 납치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차를로스 성은 시라우시를 포기하지 않았고 시라우시의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쿠마와 노예들을 이용하여 시라우시를 포박했고 시라우시는 아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차를로스 성은 헤네성 아버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거대 인어를 잡았다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즈워드 성은 훌륭하다 차를로스 라고 말하며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차를로스는 먹이는 머려나이 나는 널 타고 매일 거리를 산책하는 거야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엄한 꼴을 당할 거고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라우시는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며 마리조아 사교의 광장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감히 천룡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사교의 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도망칩니다. 시라우시가 차를로스의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용궁왕국의 세자 후카보시가 나타났고 후카보시는 미안하다 한눈을 팔았다 시라우시 돌아가자 이런 곳엔 두 번 다시 안 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카보시와 시라우시의 오빠들은 이 성을 잃고 차를로스 성을 공격하려 했고 차를로스 성은 쿠마에게 이들을 막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가 곧바로 충격파를 쐈으나 후카보시는 이를 피해낸 이후 왕아 칠무의 바솔로뮤 쿠마 불쌍하구나 상관없다 가자 류보시 만보시 라고 말하며 차를로스 성에게 돌진해옵니다. 그리고 위기를 느낀 차를로스 성은 죽여도 된다 쿠마 왕족이어도 돈을 쥐어주면 용서받는다이 하물며 어인 이라고 말하며 천룡이는 세계정부의 가맹국의 왕족조차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레베카가 시라우시가 잡힌 걸 목격하였고 돈사이는 분노하며 묘스가르드 이번엔 해치워도 되는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묘스가르드는 상관없다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말했고 돈사이는 곧바로 차를로스 성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묘스가르드는 곧바로 후카보시를 말리며 후카보시공 왕족은 참아주시게 저들이라면 도망칠 수 있단 말이오 저들에겐 짊어질 나라가 없소 해적이란 말이오 라고 말하며 만약 용궁왕국의 후카보시가 천룡인을 공격한다면 용궁왕국은 멸종하게 될 것이나 돈사이나 레오는 해적이기
전해지기에 차를로스 성을 폭행하고 도주하면 책임을 물을 나라가 없기에 천룡인을 공격하는 건 해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사이와 레오는 곧바로 차를로스 성을 공격해버렸고 차를로스 성의 머리가 찌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즈워드 성은 분노하며 차를로스 라고 소리칩니다. 또한 구경꾼들은 죽었어, 이건 살인사건이야, 이건 천룡인 살인사건이야, 해군 대장이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추후 차를로스는 죽지 않았다고 전해지기에 천룡인 살인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차를로스 성이 루피에게 얻어맞고 묘스가르드에게 얻어맞고 돈사이 레오에게 얻어맞고도 죽지 않는 것을 보며 차를로스가 맷집만큼은 뛰어나며 천룡인들 역시 인장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마리조아를 침공한 혁명군의 군대장들은 순식간에 마리조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몰리는 결국 쿠마 탈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몰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안돼 쿠마짱, 이제 됐어, 이 이상 이제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도 돼, 돌아가자 우리들과 함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보에게 노예수갑 열쇠를 받은 카라스가 나타났고 카라스는 몰리, 사보에게 열쇠를 받아왔어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몰리에게 노예수갑 열쇠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혁명군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며 쿠마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코브라와 오로성이 판게아성 내부 권력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순간 이무가 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무의 정체를 아는 이는 오로성과 극소수의 위병뿐이며 이무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목숨이 위험하기에 오로성들은 당황하며 이무님, 아직 코브라 왕이 여기에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브라 역시 세계 권력의 정점인 오로성이 누군가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것과 800년 전부터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권력의 상징 허회옥자에 이무가 앉는 것을 보며 이무가 진정한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허회옥자에 앉은 이후 릴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릴리가 아직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모르나 릴리는 세계의 역사에 매우 큰 영향을 남겼으며 이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가 제거된 이유는 이무를 목격한 것과 디의 의지를 언급하며 릴리가 남긴 편지를 언급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무의 정면 실루엣이 공개되었는데 아직은 이무의 자세한 외형과 정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84화에서 공개된 이무와 하늘섬의 신 바스가 매우 닮았기에 어쩌면 이무가 바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릴리 여왕 본인일 가능성도 있으며 릴리 여왕과 밀접한 관계인 인물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